2015년 12월 13일자 ITQ 한글 B형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저희는 저장부터 하셔야겠죠. 자, 파일 저장, 문서 ITQ 수험번호 빼기 이름 HWPX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저장하라고 했으니까요. 자, 파일 저장, 왼쪽에 문서 누르시고요. 오른쪽에 ITQ 더블 클릭. 자, 파일 이름 1, 2, 3, 4, 5, 6, 7, 8, 8자리 빼기 본인 이름 저장하시면 되겠는데요. 파일 형식은 확장자가 HWPX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HWPX로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장. 그래서 파일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편집 용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용지는 여기 문제에서 편집 용지는 왼쪽 오른쪽 11 위쪽 아래쪽 머릿말 꼬리말은 10 이렇게 주라고 했죠. 편집 용지는 F7 편집 용지를 사용하시고요. 10 11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7을 선택하시고 위쪽은 10 머릿말도 10 꼬리말도 10 아래쪽도 10 왼쪽은 11 오른쪽은 11을 줍니다. 그러면서 설정. 그럼 편집 문제가 끝났죠. 자, 다음은 저희가 이제 1번 페이지 1페이지 그리고 2페이지 3페이지에 대한 문제를 풀어줘야겠죠. 1페이지는 문제 번호 1번과 2번이고요 2페이지는 문제 번호 3번과 4번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는 문서 작성 능력평가 쉽게 말하면 5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엔터를 4번 해주시고요. 2번 엔터를 4번 해줍니다. 그래서 1점 하나 둘 셋 넷 4번 해주시고요. 2점 하나 둘 셋 넷 4번 해줍니다. 자, 우리 이제 1페이지가 끝났으니까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가야겠죠. 자, 2페이지 넘어갈 때는 구역 나누기를 합니다. Alt, Shift, 엔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lt, Shift, 엔터 하시게 되면 2페이지로 넘어갔죠. 자, 2페이지는 이제 3번과 4번을 해야겠죠. 그래서 3번은 엔터를 해주시고요. 스페이스 1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 3점 엔터 가로 열고 1 가로 닫고 스페이스 몇 번 해주시고요. 가로 열고 2 가로 닫고 그리고 엔터를 4번 해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4번을 쓰셔주시겠죠. 4번 4점 해주시고요. 엔터를 4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페이지, 3페이지 넘어가야겠죠. 자, 3페이지는 구역 나누기 Alt, Shift, 엔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Alt, Shift, 엔터. 그럼 3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를 풀어야겠죠. 3페이지에. 3페이지는 문작성 능력평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자, 5번은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쓰지 안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끝났고요. 자,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자, 문제가 이런 식으로 1번 그리고 기능평가 1번에서 1번, 2번 그리고 여기 3번, 4번 그리고 여기 문작성 능력인 5번을 풀어줘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문제 중에서 이렇게 1페이지 그리고 2페이지 3페이지가 있으면 3페이지를 먼저 해주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타이핑을 먼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타이핑을.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문제 풀어야겠죠. 그러려면 여기에 있는 글자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자를 먼저 적어주겠습니다. 화재 대피 애플리케이션 개발 엔터. 자, 그러면 이 화재 대피와 모자 사이에는 좀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엔터 쳐서 한 줄을 더 띄워줍니다. 한 줄을 더 띄워주고 나서 이제 이 글씨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씨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입력할게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가이드로 가장 널리 알려진 오타를 내시면 안되겠죠. 그것은 구글에서 제안하는
는자에서 는자에서 이제 그 다음 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냥 계속 이어서 치는 게 좋습니다. 자는 머티리얼 디자인이다. 머티리얼 디자인의 가이드는 세세한 부분까지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 상황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점과 컨텐츠를 최대한 단순화하여 사용성을 높인 점을 고려 다음에 이제 한자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러자 다음에 한자 누르시고요. 이 한자 해당되는 고려에 대한 한자를 여기서 찾으셔야겠죠. 자, 찾으셨으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한글이 먼저 나오고 뒤에 한자가 나올 수 있도록 처리하시고 바꾸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해야 한다. 따라서 많은 내용과 자, 계속 입력하겠습니다. 내용과 애플리케이션의 복잡함을 단순하게 디자인하고 표준화하려는 해당 가이드의 의미를 이해하고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에 필요한 부분 일부만을 참고한다. 다음에 엔터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줄에는 이제 앞에가 두 칸이 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를 두 번 눌러주시고요. 머티리얼 디자인의 가이드 구조는 디자인 가이드와 컴포넌트들로 이루어져 있다. 디자인 가이드. 자, 다음에 디자인 다음에는 이제 또 봐야겠죠. 디자인 없네요. 디자인 가이드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요소로는 레이아웃, 내비게이션, 색상, 폰트, 아이콘, 모션, 인터랙션 등이 있다.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것들은 디자인 가이드 구체적인 디자인 내용으로 버튼, 카드, 리스트 내 메뉴, 탭, 툴팁, 피커 등 여러 디자인이 존재한다. 머티리얼 디자인의 레이아웃에 포함되는 여백과 폰트를 중점적으로 참고하여 화재 대피 애플리케이션에 맞게 디자인하기로 한다. 보편적 디자인의 관점에서 재난 시에 일어날 수 있는 등을 고려하여 시각적 불편함이 없는 내에서 기존의 가이드 보다 넉넉한 마진과
커터 값을 선정해서 또 한자 눌러 주셔야겠죠. 한자. 그리고 이 한자에 해당되는 거를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바꾸기 눌러 주시고 한다. 엔터. 자, 여기까지 모든 거 본물 내용을 좀 입력했습니다. 다음 이제 클로버가 들어가겠죠. 이제 클로버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F10 또는 문자표 이렇게 하시고 한글 문자표에서 정각기호 일반 그럼 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F10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한글 문자표를 선택해 주시고요. 문자표에서 왼쪽에 있는 정각기호 일반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클로버 선택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넣기. 자, 클로버 들어갔죠. 한 칸 띄고요. 화제 대처 방법 엔터.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여기에 있는 6줄을 입력을 해줍니다. 자, 6줄을 입력해 줍니다. 6줄을 입력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6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6줄 입력하겠습니다. 자, 1점은 빼시고요. 완강기 사용법 엔터.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걸고 잠근 후 지지대와 리를 창 밖으로 던지기. 자, 더 이상 내용이 없죠? 예, 맞네요. 자, 다음 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 후 벽을 짚으며 내려가기 엔터. 소화기 사용법 엔터. 소화기 몸통을 잡고 안전핀을 뽑은 후 노즐을 잡고 화재 발생 지점 조준 엔터. 손잡이를 꽉 움켜쥔 후 분말이 골고루 덮을 수 있도록 불을 향해 분사까지 입력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 입력을 했죠. 그럼 또 아래쪽으로 내려와야겠네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또 한 줄이 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을 더 엔터해서 한 줄을 더 띄워 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컨트롤 F10으로 또 문자표를 만들어 주셔야겠죠. 문자표. 자, 컨트롤 F10으로 또 문자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문자표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컨트롤 F10 클로버 선택하시고요. 그럼 넣기. 자, 그 다음 입력하겠습니다. 한 칸 띄시고요.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문자. 자, 다음은 문자 가이드가 되겠네요. 자, 문자 가이드 엔터. 그 다음은 이제 표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입력표 줄은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이죠. 칸은요 한 칸, 두 칸, 세 칸입니다. 따라서 입력표 선택하시고요. 줄은 6줄을 해주시고요. 칸은 3칸을 해줍니다. 만들기. 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중간, 선 중간에서 좀 앞으로 좀 잡아당겨 주시고요. 여기도 이 정도 잡아당겨 줍니다. 그래서 이 위치 좀 잡아 주시고요. 이 두 개는 합쳐져야겠죠. 그래서 여기 합치기는 M입니다. 두 개 범위 지정하시고 M, 아래쪽 돈 옆으로 M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자 또 입력해야겠죠. 운영 체제, 문자 단위, 자, 그리고 해설 및 가이드, 아래쪽은 안드로이드, iOS 앱, 모바일에서
문자 SP PT 램. 자, 이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화면 해상도에 관계없이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단위. 계속 입력하겠습니다. 접근성을 위해 사용자 텍스트 설정을 반영하는 단위, 가정적 단위이며 SP 처럼 가변적이지 않음. HTML 폰트 크기를 기준으로 하며 EM보다 예측 가능한 상태 단위, 화면과 터치 인터페이스 특성상 데스크톱 웹보다 큰 텍스트를 사용하는 경향으로 이제 글자 다 입력해 주시고요. 좀 이렇게 너무 붙어 있으니까 좀 떨어뜨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입력을 다 했죠. 아래쪽에. 그러면 또 글씨 화재 안전대책본부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다 입력했으면 이 11개, 총 11개에 해당됩니다.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그리고 10번, 쪽까지 해서 11번, 11개까지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래서 11개 문서 작성 능력 평가의 문제에 대해서 차례도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1번은요, 머릿말, 2번은 자, 머릿말, 그리고 2번은 상단 제목, 왼쪽 문단 첫 글자 3번, 그 다음 4번은 각주, 그리고 5번은 오른쪽에 여기 그림. 자, 그리고 6번은 여기 소제목, 그리고 7번 문단 번호, 그리고 8번은 또 소제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9번은 표가 되겠습니다. 표. 10번은 여기 하단 단체명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11번은 여기 아래쪽에 페이지 번호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11개의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상단으로 넘어가셔서 여기 화자 앞에 클릭하시고요. 이제 1번 쪽에서 머릿말, 꼬릿말 그래서 만들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거죠. 머릿말 기능 이용해서요. 그리고 입력 쪽에 가셔가지고요. 이제 머릿말, 꼬릿말 들어가셔야겠죠. 그래서 머릿말 들어가신 다음에 머릿말, 꼬릿말 선택하시고 그냥 만들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글자를 적을 수 있게끔 나오겠죠. 그래서 화재 대피 안내라고 입력하시고요. 자, 뒤에서부터 앞으로 드래그 하시고 머릿말 기능 궁서에 10포인트 주라고 했죠. 그래서 이 상단에서 궁서라고 주시고요. 엔터. 그리고 10을 주라고 했죠. 10 엔터. 자, 그러면 이렇게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궁서, 그리고 모든 글꼴을 선택해 줍니다. 모든 글꼴. 그다음에 궁서. 그러면 궁서가 이제 반영이 됐겠죠. 그래서 오른쪽 정렬 하시게 되면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자, 1번이 끝났고요. 그러면 닫기 눌러서 빠져나오시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제목에 대해서 진행해 주셔야겠죠. 여기 제목입니다. 제목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데요. 제목은 이렇게 도둠에 18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2번은 범위 지정하시고 도둠에 18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을 할 겁니다. 그래서 범위 지정 해주시고요. 범위 지정. 자, 그런 다음에 도둠 상단에서 도둠 주시고요. 엔터. 그리고 18포인트 18 엔터. 그리고 진하게 선택해 주시고 가운데 정렬해 줍니다. 자, 그러면 1번이 끝났습니다. 자, 2번은 책갈피 이름을 화제라고 줄 겁니다. 그래서 문자 화자 앞에 클릭해 주시고요. 화자 앞에 클릭하신 다음에 문자 화자 앞에 클릭하신 다음에 입력해서 책갈피 범위 지정하시고 입력해서
어, 범위 책갈피 해주시면 됩니다. 책갈피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이 부분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자 앞에 클릭해 주시고요. 입력 선택하신 다음에 책갈피를 보겠습니다. 책갈피 클릭.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화제라고 주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를 화제 그래서 넣기. 자, 그러면은 여기 책갈피 이름이 끝났죠. 다음은 덧말 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말 넣기는 범위 지정하시고 입력해서 덧말 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력 선택하시고 여기에 덧말 넣기가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여기 자세히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덧말 넣기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덧말 넣기인 요거 화재 대피 경로 안내라고 있죠. 이 부분을 덧말에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화재 대피 경로 안내 입력해 주시고 넣기. 그러면 이렇게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이 끝났고요. 3번은 이 모자 앞에 클릭한 다음에 서식에서 오른쪽 위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자 앞에 클릭해 주시고요. 모자. 자, 모바일에서 모자 앞에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식을 누르겠습니다. 서식 누르시면 오른쪽 위에 이렇게 문단 첫 글자가 나올 겁니다. 문단 첫 글자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선택해 줍니다. 두 번째 선택하시고 여기서 굴림의 면색은 노란색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글꼴을 선택하신 다음에 굴림을 선택해야겠죠. 굴림. 그리고 아래쪽에 면색이라고 있습니다. 이 면색을 노랑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설정하시면 모자가 이렇게 반영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번 인자 뒤에 여기 디자인이라고 있죠. 디자인이다에서 여기 인자 뒤에 클릭하신 다음에요. 자, 인자 뒤에 클릭하신 다음에 입력에서 가운데 각주 번호 모양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입력을 선택해 주시고요. 각주가 있을 겁니다. 자, 각주 있죠. 자, 각주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번호 모양으로 먼저 변경해 줍니다. 이 기억 동그라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상단에 번호 모양이라고 있죠. 번호 모양 클릭한 다음에 기억 동그라미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기억 동그라미 바뀌었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이 각주를 보시고 이 각주를 적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각주를 적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의 표준화를 위한 오픈소스 아이콘 디자인 등의 가이드 제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제안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각주가 끝났죠. 각주가 끝났으니까 닫기 눌러주겠습니다. 닫기 누르시면 각주가 빠져나오면서 여기에 기억 동그라미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끝났습니다. 자, 5번. 자, 5번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들어간 거 있죠. 오른쪽에 그림. 이 그림에 대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자, 5번. 입력에서 그림에서 그림 4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림 4번을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자르기에서 검은색을 이용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선택하시고요. 그림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림 4번이라고 있죠. 그럼 그림 4번에 더블 클릭. 그리고 여기 위치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자르기라고 있죠. 자르기 선택해 주시고요. 이 검은색이 나왔을 때 이 부분만 남기고 다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라야 되기 때문에 이 검은색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이 부분만 남겠죠. 딴 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 크기만큼 바꿔 주셔야겠죠. 크기는 40, 40에 바깥쪽 여백 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 하시면 이렇게 개체 속성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40, 40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드래그 40, 뒤에서부터 앞으로 드래그 40. 그 다음에 크기가 변경되지 않도록 크기 고정을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백을 선택해 줍니다. 여백은 2를 주라고 했죠. 그래서 왼쪽을 드래그해서 2를 선택하시고 설정. 그러면 잘라졌을 겁니다. 크기가 변경됐을 겁니다. 그럼 이것을 이렇게 당겨줍니다.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면 되겠죠. 잡아주는데 여기 끝에 는, 잇, 여, 으, 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방향키를 이용해서 끝에가 맞게끔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안 맞는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좀 잘못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모바일 제한하는 맞죠? 머티리얼 디자인의 가이드 세세한 부분까지 제한하고 맞죠? 있다까지 맞습니다. 그러나 제한 사항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점과 컨텐츠를 최대한 단순화하여 여기까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용성을 높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따라서 많은 내용과 글자가 없죠. 많은 내용과 기능을 담은 기능을 담은 애플리케이션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틀린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한다 맞죠? 그 디자인 그 다음에 인자까지 맞죠? 자, 그러면 이상이 없습니다. 자,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찾는 경우도 있지만 못 찾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푸는 방향으로 선회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5번이 끝났고요. 6번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클로바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6번 범위 지정하시고 굴림에 18포인트 주시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요. 드래그 하신 다음에 범위 정했습니다. 이제 굴림을 주셔야겠죠. 굴림 엔터 18을 주셔야겠죠. 18 엔터 하얀색을 주셔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클로바를 제외하고 다시 범위 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정했습니다. 이제 하얀색을 주셔야겠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선택하시고요. 글자색은 하얀색을 주라겠고 음영색은 빨간색을 주라겠죠. 그래서 글자색은 하얀색을 주시고요. 자, 글자색은 하얀색 주시고 음영색은 빨간색을 주겠습니다. 음영색은 빨간색을 줍니다. 그래서 설정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기 6번이 끝났습니다. 다음 7번. 자, 7번은 이 부분이 되겠죠. 이게 이 부분. 자, 7번을 보겠습니다. 7번은 6줄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에서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선택하신 다음에 사용자 정의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6번째 줄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선택하신 다음에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선택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사용자 정의라고 있죠. 그래서 사용자 정의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를 보셔야겠네요. 자, 여기 자, 문단 번호 첫 번째 수준과 두 번째 수준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수준 선택하신 다음에 자, 시작 번호부터 번호 모양부터 보셔야겠네요. 자, 번호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죠. 1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번호에 맞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나서 너비는 20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 너비 조정을 20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렬이라고 되어 있죠. 정렬은 오른쪽 정렬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쪽을 오른쪽 정렬 선택해 줍니다. 그럼 미리 보기에서 이렇게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수준이 끝났죠. 그럼 이 수준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 선택하시고요. 이 수준은 1동그라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 모양을 1동그라미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뒤에 점이 없잖아요. 점이 없으니까 여기 번호 서식에서 뒷부분 선택하신 다음에 백스페이스 키 이용해서 이 점을 삭제시켜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이 수준은 30포인트에 오른쪽 정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너비 조정해서 아래쪽에 30을 주시고요. 정렬은 오른쪽을 줍니다. 그럼 미리 보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갈 이 수준과 이 수준이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 눌러주시고요. 또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1번 다음에 여기 1, 2가 있죠. 1, 2. 그래서 요 2번하고 3번은 드래그 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서식을 누르시면 오른쪽 끝에
오른쪽 끝에 한 수준 올림이 있고 한 수준 내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수준은 내림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1, 2가 되고요. 3번, 4번도 마지막 두 번째 주까지 이렇게 드래그 해 주신 다음에 마찬가지 한 수준 내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바뀌었죠. 자, 이 마지막 문제에서 줄간격을 180을 주라고 했습니다. 줄간격 180을 주라고 했으니까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선택하시고요. 줄간격 160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요 위쪽 하나 둘 셋 네 번 누르시면 180으로 바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이 아래쪽에 있는 소제목이 되겠죠. 클로바가 있는 소제목. 자, 8번은 범위 정하시고 굴림의 18%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범위 정하시고요. 여기는 굴림을 주시고 엔터 18을 주겠습니다. 18 엔터. 자, 다음은 자, 굴림의 18% 주라겠죠. 기울임의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울임의 강조점을 주라고 했죠. 이 부분이죠. 자, 그래서 애플리케이션부터 클로바를 제외한 다시 범위 지정하시고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그리고 글자 모양 주시고 여기에서 기울임이나 확장 장점을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정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들어가시고 기울임을 먼저 주겠습니다. 기울임 그리고 설정 하시게 되면 기울임이 들어갔죠. 자,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부분만 강조점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다시 한번 글자 모양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확장을 선택하시면 강조점이 나옵니다. 확장에서 강조점 여기에서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이 여기 세 번째가 되겠네요.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 선택하시고 설정 문자 가이드를 다시 범위 정하시고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여기서도 확장을 선택하신 다음에 강조점을 동그라미를 선택하시고 설정 하시게 되면 여기 소제목 8번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9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표 서식이 되겠네요. 표 전체 글꼴에 대해서 도둠을 주고요. 10포인트 가운데 정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범위 해 주시고요. 도둠을 주겠습니다. 도둠 여기는 도둠 엔터 그럼 10포인트 줘야겠죠. 10포인트 맞점 가운데 정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가운데 정렬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셀 배경선에서 그라데이션 유형 가로 시작점은 노랑이고 끝색은 하양입니다. 자, 위에 것만 해주셔야겠죠. 따라서 위에 것만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자, 여기서는 이렇게 첫 번째만 범위 정해 주시고 C 배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만 드래그 해 주시고 C C는 백그라운드 약자입니다. 그래서 C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라데이션을 주라고 했죠. 그래서 그라데이션 선택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유형은 가로라고 했으니까 가로 선택하시고요. 시작점은 노랑이라 했으니까 시작점은 노랑을 주겠습니다. 끝색은 하얀색을 주라고 했죠. 그래서 끝색 선택하시고 하얀색을 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설정 하시게 되면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이제 문제 요건들은 다 진행을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선이죠. 전체 범위 해주시고 이 부분을 좀 처리해 주셔야겠네요. 자, 첫 번째 왼쪽과 오른쪽에 선이 없죠. 그래서 전체 드래그 해주시고 L 그리고 종류는 없음을 선택해 주시고요. 없음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을 선택해 줍니다. 왼쪽과 오른쪽 설정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 선이 없을 겁니다. 다음은 이중실선을 줘야겠죠. 그래서 위쪽에 이중실선 아래쪽에 이중실선입니다. 전체 드래그 해주시고요. L 종류는 이중실선 선택해 주시고요. 이중실선 위쪽과 아래쪽을 선택해 주시고 설정 그러면 위쪽과 아래쪽이 이렇게 이중실선이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줄만 선택해 주시고요. 이 아래쪽에 이중실선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선택해 주시고요. L 마찬가지 종류는 이중실선 선택해 주시고 아래쪽을 선택해 줍니다. 설정 그래서 아래쪽에 이중실선이 들어갔죠. 자, 이렇게 해서 선에 관련해서 모든 부분을 다 처리했습니다.
전체 범위 지정해 주시고 좀 늘려주는 방향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그래서 전체 범위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방향키 2번 눌러주면 됩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한 번, 2번. 그러면 이렇게 늘어났죠? 자, 늘어나게 하면은 보기가 좋겠죠? 다음은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여기 화재 안전 대책 본부입니다. 10번 전체 범위 지정해 주시고 도둠에 24포인트를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자, 도둠에 24포인트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도둠 엔터 24포인트 주시고요. 엔터. 자, 그 다음에 진하게를 주라고 했으니까 여기 진하게 클릭. 자, 장평은 105에 오른쪽 전환하라고 했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선택해 주시고요. 기본 선택하신 다음에 기본 그리고 장평이라고 있죠. 장평을 105로 주겠습니다. 105. 자, 그러고 나서 설정. 그냥 오른쪽 전열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 전열 클릭 하시면 10번이 끝났습니다. 자, 11번. 자, 11번은 여기 아래쪽에 여기 알파벳 2가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바로 쪽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쪽번호 매기기 번호 모양에서 주표 넣기를 해제한 다음에 시작 번호를 5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화자 앞에 클릭해 주시고요. 쪽번호 매기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쪽번호 매기기 선택하시고요. 그다음 번호 모양을 알파벳 2로 선택해야겠네요. 그래서 알파벳 A, B, C를 선택하시고요. 시작 번호는 5로 시작을 하겠으니까 여기는 5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치가 이쪽 오른쪽이죠. 그래서 오른쪽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알파벳 2에 줄표가 없잖아요. 그래서 줄표 넣기를 해제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설정 하시게 되면 이렇게 알파벳 2가 들어갔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작성 능력 200점짜리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풀어봤으니까 이제 저희는 여기 1번부터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1페이지에 1번부터 풀면 되겠죠. 자, 그래서 1페이지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스타일 문제죠. 스타일 문제를 하기 전에는 여기 영어와 한글을 먼저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점 아래쪽에 방향키를 놓으시고요. 영어와 한글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어로 입력해 주셔야겠죠. 입력하실 때 계속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엔터를 치시면 안 됩니다. 인터넷 다음에 점 있죠. 점까지 입력하시고 이제서야 엔터를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엔터. 그 다음 한글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모두 입력하셨으면 이제 우리는 스타일 문제를 풀어봐야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스타일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스타일 문제를 1번부터 3번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범위 정해 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전체 범위. 그리고 오른쪽 버튼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스타일 클릭. 자, 클릭했으면 왼쪽 아래 더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스타일 이름 적겠습니다. 스타일 이름은 FIRE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FIRE라고 입력하시고요. 여기 1번이 끝났습니다. 그럼 2번, 3번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1번 스타일 이름 줬고요. 2번은 문단 모양, 3번은 글자 모양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문단 모양 선택해 주시고요. 왼쪽이 15포인트죠. 그래서 왼쪽을 15를 주시고요. 그 다음 문단 아래는 10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문단 아래 선택하신 다음에 10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설정.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2번이 끝났습니다. 3번 넘어가겠죠. 3번은 글자 모양입니다. 그래서 글자 모양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한글하고 영문하고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한글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먼저 한글 선택하시고요. 한글, 그리고 한글은 궁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글꼴을 바로 옆에 글꼴을 궁서로 주겠습니다. 궁서 선택했습니다. 크기는 10이라고 됐으니까 10 그대로 두시고요. 장평은 95고 자간은 5죠. 그래서 장평을 95로 주시고 자간을 5로 줍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이제 한글이 끝났습니다. 한글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영문을 해주셔야겠죠. 다시 설정 누르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바로 영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글이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영문 선택하시고 영문에 대해서는 더듬이죠. 그래서 더듬 선택하시고요. 잔평과 자간이 이제 바뀌었죠.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해줍니다. 95 그리고 5까지 해주시게 되면 영문과 한글이 이제 모두 끝났죠. 모두 끝났으니까 이제 설정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 3번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추가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설정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어와 한글이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자가 틀렸네요. 글자가.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스타일 부분이 끝났습니다. 이제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이 표를 만들어 주셔야겠죠. 자, 표는 입력 표를 선택하시고 줄은 5칸, 5줄, 칸은 6칸입니다. 그래서 2번 아래쪽에 선택해 주시고요. 자, 입력 선택하신 다음에 표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자, 줄은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5줄이죠. 그래서 5를 주시고요. 칸은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 6칸입니다. 그래서 6을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만들기. 자, 그런 다음에 저희는 이제 글자를 입력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글자 입력하겠습니다.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그런 다음에 합계 아래쪽에 글자 또 입력하겠습니다. 화재 발생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재산 피해액, 숫자 입력하겠습니다. 405, 230, 1450, 750, 390, 220, 1400, 720, 380, 210, 1350, 700. 자, 모두 입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부터 해주셔야겠죠. 1번부터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표 전체에 대해서 굴림에 10포인트 주라고 했죠. 1번에 표 전체 선택하시고요. 일단 굴림을 주겠습니다. 굴림 엔터. 그 다음에 10포인트 줬죠. 10포인트 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캡션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해주셔도 되고요. 이 아래쪽에 4번에서 캡션 기능 이용하겠으니까 4번에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1번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1번에서 캡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 안에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 위에 캡션이라고 있을 겁니다. 자, 캡션이 없죠. 그러면 이 끝에 있는 표 레이아웃 선택해 줍니다. 그럼 캡션이 있을 겁니다. 캡션 선택하시고 위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위쪽. 그러면 이렇게 위쪽에 캡션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죠. 오른쪽 위에 캡션 위 범위 정하시고 글자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범위 정하겠습니다. 글자 입력할게요. 글자는 여기에 있죠.
자, 여기에 캡션이 있습니다. 자, 캡션은 연도별 화재 발생 피해 현황 가로 열고 단위 100건 명 억원 가로 닫고 범위 정해 주시고요. 그다음 저희는 이제 여기서 1번에서 굴림에 10포인트 주라고 했죠. 그래서 굴림을 주겠습니다. 엔터. 10포인트가 맞죠. 그리고 얘는 오른쪽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 정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번이 끝났습니다. 자, 굴림에 10포인트 줬죠. 그래서 1번이 끝났습니다. 자, 2번은 요거죠. 이거. 그래서 2번은 문자는 가운데고요. 숫자는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전체 범위 정해 주시고요. 가운데라 했으니까 가운데 선택해 주시면 가운데가 됐죠. 숫자는 오른쪽이라 했으니까 여기 숫자 420부터 전체 다 드래그 하신 다음에 오른쪽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2번이 끝났습니다. 3번은 여기는 노란색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9분에서부터 1350까지 드래그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노란색을 줘야 되니까 C를 하시면 배경이죠. 색깔 면색은 노랑을 주겠습니다. 설정. 자, 그러면 3번이 끝났습니다. 자, 4번은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의 합계를 구하라겠습니다. 자, 이쪽에 빈칸이죠. 합계를 구하라겠죠. 그래서 420부터 X를 제외한 범위 정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블록 계산식에서 블록 합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20부터 여기 X가 들어갈 자리 위에까지 드래그 해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다시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블록 계산식 블록 합계라고 있죠. 클릭. 그러면 이렇게 합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4번이 끝났고요. 캡션 아까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하라겠죠. 그래서 선 모양을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범위 해주시고 여기 이중 실선을 주셔야겠죠. 이 외곽에. 그래서 전체 범위 정해 주시고요. L 종류는 이중 실선 선택하시고 바깥쪽 그리고 와서 설정하시게 되면 바깥쪽 이중 실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만 이렇게 또 이중 실선 들어가 있죠. 위쪽에. 그래서 첫 번째 줄 드래그 해 주시고 똑같이 L 그 다음 종류는 이중 실선 그리고 바깥쪽 선택해 주시고 설정.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첫 번째 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죠. 왼쪽 열 여기도 이중 실선 들어가 있죠. 왼쪽 열 따라서 여기 왼쪽 구분해서 다 드래그 하시고요. 다시 L 종류 이중 실선 선택해 주시고 바깥쪽 해 주시게 되고 설정 하시게 되면 여기 왼쪽에도 이렇게 이중 실선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여기 오른쪽 아래 X 부분 있죠. 이 X 부분에 X 사선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쪽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바로 클릭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블럭이 씌워지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드래그 하시고 700부터 두 개를 한꺼번에 드래그 여기만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블럭이 씌워질 겁니다. 그리고 L 하시고요. 대각선 선택하시고요. 대각선에서 이쪽 왼쪽과 오른쪽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설정 하시게 되면 이렇게 X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전체를 다 드래그 해 주시고 이제 방향키 이용해서 한 번, 두 번 아래쪽으로 내려 주시면 조금 더 나아지겠죠.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차트가 들어가 줘야겠죠. 차트. 그래서 노란색 범위만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입력 차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색 범위 지정하시고요. 그리고 입력 차트 클릭 그리고 차트가 이 세로 막대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세로 막대형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데이터가 맞기 때문에 X 눌러 주시고요. 이 표 밑에 이 차트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표 밑에 차트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에서 요 표 레이아웃 차트 레이아웃 선택해 주시고 여기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있죠. 꼭 이거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고요. 이제 크기를 이 선에 맞추셔야겠죠. 그래서 이 선에 맞춰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 단계가 끝났죠. 자, 그러면 이제 제목
여기 제목에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목 편집, 그리고 굴림에 진하게 12포인트 주라고 했죠. 여기 2번에 굴림에 12포인트 진하게 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제목 편집에서 일단 글자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연도별 화재 발생 피해 현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굴림에 주라고 했으니까 굴림 여기 영문도 같이 줘버리겠습니다. 물론 안 주셔도 상관없는데 주도록 하겠습니다. 진하게 12포인트죠. 그래서 진하게 12, 그러면서 설정.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반응이 안 됐네요. 굴림.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 글꼴이 해결됐고요. 자, 속성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제목 속성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나타나겠죠. 그러면 속성에서 채우기는 흰색이고 테두리를 주라겠죠. 그래서 채우기는 흰색 주시고요. 테두리란 말밖에 없으니까 검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검정을 선택하시고요. 그림자는 대각선 아래. 그래서 두 번째에 있는 그림자 선택해 주시고요. 그림자 선택하시면 그림자는 바깥쪽,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림자에서 두 번째 거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제목 부분이 끝났죠. 자, 그러면 제목 위에는 전체 글꼴을 굴림에 보통 1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개가 있죠. 이 네 개가 이제 제목 위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차트 선택해 주시고요. 차트 레이아웃 또는 첫 번째 있는 거, 이 차트에서 첫 번째 있는 거를 눌러줍니다. 차트 디자인, 그러면 차트 구성 추가라고 있죠. 걔를 선택하시고요. 여기가 이제 축 제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축 제목에서 기본 세로 선택하시면 이렇게 세로에 대한 제목이 들어갑니다. 자, 제목 추가했으면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선택해 주시고요. 제목 편집 글자를 입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굴림이 되겠네요. 굴림.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 해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글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100건 명 가로 닫고, 그리고 여기는 굴림을 줘야겠죠. 그래서 굴림 엔터, 아래쪽도 굴림 엔터. 자, 그리고 보통이라 했으니까 그대로 두시고요. 크기도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이제 이 글자가 이제 가로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축제목 속성 속성 눌러주시고 오른쪽 끝에 글상자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를 가로로 바꿔 주셔야겠죠. 그래서 가로 선택하시면 가로로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가 끝났고요. 자, 다음 이제 여기 왼쪽에 숫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글자, 그리고 오른쪽에 범례 있죠. 이렇게 세 개를 다 해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숫자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여기는 굴림 주셔야 됩니다. 굴림 엔터. 한 번 더 줄게요. 영문도 굴림 엔터. 설정.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여기도 굴림 줘야겠죠. 굴림 엔터. 이 아래쪽도 굴림 엔터. 설정. 자, 오른쪽도 줘야겠죠.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여기도 굴림 줘야겠죠. 굴림 엔터. 아래쪽도 굴림 엔터. 설정. 그러면 이렇게 4번이 끝났습니다. 자, 축 제목과 범례는 출력 형태가 동일하게 하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과 동일한지를 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왼쪽
0, 500, 2000 그리고 여기 선 들어가 있죠. 따라서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선은 검정 일단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쪽에 선이 없잖아요. 선이 없으니까 여기 선을 선택하시고 뭐 딜리트 누르시면 삭제가 됩니다. 또는 여기서 선에서 흰색을 누르셔도 됩니다. 흰색. 그래도 사라지겠죠. 그래서 흰색을 주시던가 아니면 딜리트를 삭제하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삭제할 때 그냥 딜리트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릭한 다음에 딜리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쪽에 오른쪽에 범내는 이렇게 선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선에서 검정 주시면 이렇게 선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만 좀 달라주면 되겠네요. 여기만 눈금선이 들어가 있죠. 숫자 부분 클릭해 주시고요. 요 끝에 선택하신 다음에 눈금선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눈금선은 주 눈금선 여기 바깥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 했더니 이렇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최소값과 최대값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이상이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이 안 됩니다. 자, 변경 안 되죠. 계속 안 되는데요. 자, 그러면 주 단위 500으로 되어 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단위에 대해서 주 눈금선이 바깥쪽이니까요. 클릭했더니 똑같은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여기 보조를 선택해 주시고요. 보조를 499를 줍니다. 자, 499를 주고요. 1을 뺀 숫자죠. 1을 뺀 숫자를 주시면 여기에 보조 눈금선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 눈금선을 바깥쪽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선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조 눈금선을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조를 499 줘라. 그리고 보조 눈금을 바깥쪽으로 하시게 되면 이렇게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 부분이 끝났고요. 다음은 이제 기능평가 3번과 4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수식 편집기를 이용해서 수식을 사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입력 수식은 의외로 쉬울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방향키만 계속 이용하시면 됩니다. 위쪽 방향키랑. 그래서 다시 이 페이지에 1번을 선택하시고요. 자, 1번 선택하시고요. 여기 한 칸을 띄신 다음에 입력에서 수식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서 요거를 그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여기 여섯 번째 선택하시고 첫 번째 아래쪽은 0, 방향키 이용해서 위쪽에 3. 자, 그리고 오른쪽 선택하신 다음에 여긴 분수가 먼저 들어가겠죠. 그래서 분수 선택하시고요. 그럼 루트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루트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네 번째 거 클릭. 자, 그럼 숫자는 6, 그리고 소문자 T, 그리고 위첨자니까 위첨자 숫자 2, 오른쪽 방향키 누르시고요. 빼기 18 T 더하기 12 아래쪽 방향키 5 오른쪽 방향키 DT 는 11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나가기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수식이 만들어집니다. 수식이 의외로 제일 쉽습니다. 자, 2번을 선택하시고요. 한 칸 띄고 또 수식을 눌러 주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시그마 눌러 주시고요. 첫 번째 거 눌러 주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거 클릭. 자, K는 1 위쪽 N 오른쪽 가로 열고 K 자, 여기는 위첨자 4 그리고 오른쪽 방향키 더하기 1 가로 닫고 빼기 다시 한번 시그마 첫 번째 K는 3 위쪽 N 오른쪽 가로 열고 K 위첨자 그리고 4 오른쪽 더하기 1 가로 닫고 는 19 자, 그리고 닫기 이렇게 하시면 수식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문제 4번 보겠습니다. 4번 푸실 때는 제일 큰 거부터 그리시면 됩니다. 제일 큰 것이 요거죠.
자, 그래서 삽입 도형이 가장 큰 것부터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일 큰 게 이거죠. 여기는 130에 100입니다. 그래서 입력 여기 세 번째 거 클릭, 대충 드래그 하시고 더블 클릭, 기본 클릭, 기본에서 130에 100을 줘야겠죠. 뒤에서 130 그리고 100, 제일 중요한 게 크기 고정입니다. 그리고 채우기에서 면색은 임의적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설정,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죠. 자, 하나가 만들어지면 이제 위치를 지정해 주셔야겠네요. 그래서 위치는 이제 임의적으로 4번 아래쪽에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그 다음 큰 요것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큰 것은 이거죠. 그게 120에 65네요. 그래서 세 번째 거 클릭, 대충 드래그 하시고 더블 클릭, 크기 기본 120을 주시고요. 65를 줍니다. 그 다음 크기 고정, 그리고 채우기에서 색깔 임의적으로 주시고요. 설정,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이제 만들어졌는데 여기가 라운드가 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더블 클릭, 선에서 둥근 모양 선택해 주시고 설정, 그러면 두 번째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치 한번 잡아주면 이렇게 그 다음 큰 것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걸 해주셔야겠네요. 자, 위에 거는 글상자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따라서 글상자 첫 번째 거 선택하시고요. 드래그 임의적으로 해주시고, 자, 글자를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글자를 먼저 입력해 주셔야겠네요. 그래서 화재 대피 화이어 내비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자, 이걸 이제 크기를 지정하실 때는 선 부분 있죠. 선 부분에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본 선택하시고요. 다시 크기 100, 17, 그리고 크기 고정 했습니다. 그 다음 채우기, 면색은 파랑이죠. 그래서 아래쪽에 색깔을 파랑을 주시고요. 파랑. 자, 그런 다음에 설정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글꼴을 주셔야겠네요. 글꼴은 궁서죠. 그래서 여기 궁서 엔터, 21을 줘야 되네요. 22 엔터, 하얀색을 줘야겠네요. 글자 색깔은 여기서 줄 수 있습니다. 하얀색. 그리고 가운데 주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옆에 가운데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럼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쪽에 라운드가 젖어 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블 클릭, 선에서 반원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설정, 그러면 동일해졌죠. 자, 그리고 이제 위치 잡아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큰 것들을 했죠. 그러면 이제 두 개 남았네요. 이쪽에 화재 대피랑 그 다음에 여기 그림 삽입하는 거 보겠습니다. 자, 글맵시를 이용하라겠죠. 글맵시. 자, 그래서 글맵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맵시. 입력, 글맵시 클릭. 자, 글맵시에서 글자를 입력해 주셔야겠네요. 자, 글자는 화재 대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화재 대피라고 쓰시고요. 글자 모양은 나비 넥타이라고 되어 있죠. 나비 넥타이. 그래서 아래쪽에 글씨 모양을 나비 넥타이를 선택해 주시고요. 세 번째 줄 굴림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굴림을 바로 줘버리겠습니다. 굴림 선택, 설정. 자, 만들어졌습니다. 자, 만들어졌는데 요거를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더블 클릭, 채우기, 색깔은 빨간색을 주시고요. 그리고 기본 클릭, 40에 40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40, 그리고 글자 크기 고정, 설정.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게 요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배치, 글 앞으로, 배치해서 글 앞으로입니다. 그런 다음에 가져오시면 이렇게 글 앞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 잡아줬죠.
자, 다음은 여기 그림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림 넣어줘야 되니까 다시 입력, 그 다음에 그림, 로고 3번이죠. 로고 3번 더블 클릭. 바로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걸쳐 가지고 그려줍니다. 다음에 더블 클릭, 기본 50에 35죠. 그래서 50, 아래쪽은 35, 크기 고정, 그림 효과락 있으니까 그림에서 회색조라고 되어 있죠. 회색조, 그래서 회색조 클릭, 설정. 그러면 여기 또 이렇게 뒤로 숨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본문과 배치, 그래프로 하시게 되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 잡아 주시고요. 하이퍼링크 주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에서 한글 문서 화제 대피 어플리케이션 개발 제목에 설정한 책갈피로 이동하라 했죠. 그래서 책갈피가 화제라고 되어 있죠. 화제 선택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넣기 하시게 되면 여기까지가 끝났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개의 도형 중에서 제일 큰 게 이거죠. 제일 큰 게 이거니까 다시 입력, 그 상자를 이용하라겠죠. 첫 번째 선택하시고 드래그, 글자 쓰겠습니다. 개인별, 맞춤식, 대피, 경로, 안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이 선 부분을 더블 클릭 해 주시고요. 크기는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고, 선에서 종류는 점선 또는 파선을 하겠는데 파선을 이용해 좋습니다. 그래서 파선 두 번째 거 선택해 주시고요. 채우기에서 면색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면색 없음 선택해 주시고요. 또는 색채우기 없으면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설정 했습니다. 자, 글꼴은 도둠이죠. 그러면 여기 도둠을 주겠습니다. 도둠 엔터. 18포인트 주라겠죠. 그래서 18 엔터. 가운데 전혀 주라겠죠. 그래서 가운데 클릭해서 끝났습니다. 다음은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뒤에 것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뒤에 거를 먼저 하시는데 여기 직사각형이죠. 아래쪽에. 그래서 직사각형 클릭, 드래그, 더블 클릭, 기본 11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1 크기 고정, 면색 하향을 제외한 이면 색깔이겠으니까 채우기 선택하시고 색깔은 임의적으로 설정. 그러면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가져다 놓으시고요. 이제 동그라미 부분 타원을 해야겠네요. 타원 선택하시고 드래그, 더블 클릭, 기본 15에 15죠. 그래서 15 크기 고정 그리고 면색 채우기 클릭 하얀색이라 되어 있으니까 하얀색 클릭, 그리고 호흡 설정. 그 다음에 글자를 주셔야 되는데 글자가 지금 안 들어갔네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도형 안에 글자 넣기 하시고 여기다가 1을 줘버리겠습니다. 자, 1. 자, 그러고 나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드래그 하시고 글꼴은 이제 궁서에 20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궁서 엔터 20을 주시고요. 20 엔터. 가운데 정렬 주라겠죠. 그래서 가운데 클릭 하시게 되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드래그해서 올려주시고요. 이제 하라는 대로 다 했으니까 여기 있는 위치 잡아주겠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위치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도 위치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치를 다 잡았네요. 크기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방향키 이용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개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선택하시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그 세 번째. 그런 다음에 컨트롤 Shif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복사 두 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숫자 고쳐주시고 글자 고쳐주시고 마지막으로 색깔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Shift 누른 상태에서 한 번, 자, 그리고 두 번, 자, 해주시고요. 숫자 바꿔주시고 글자 바꾸겠습니다. 아래쪽도 글자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직사각형의 색깔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색깔, 임의적인 색깔, 색깔, 임의적인 색깔.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글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다 했으니까 이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문제 풀어봤습니다. 한글을 하실 때는 먼저 5번을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문제를 푸시면 좀 더 작업하는데 수월해지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제가 문제풀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